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오늘은 DID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SKT에서 해킹 사고가 났었고, 또 이와 관련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다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사용자들의 많은 정보가 기업의 서버로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정보의 중앙화가 이루어지고, 또 이로 인해서 취약점이 발생이 되고, 이로 인해서 공격을 받아서 사용자의 정보가 유출이 돼서 많은 사용자분들께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의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법 자체가 중앙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블록체인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 DID와 관련된 이야기를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이 DID가 향후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이 들어서 DID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 하원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이 계류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원에서 스테이블 액트, 하원에서 지니어스 액트가 발의가 돼서 현재 스테이블 액트는 폐기가 됐고, 하원의 지니어스 액트가 남아서 현재 계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이야기할 DID와 관련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DID가 무엇인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보고, 이 DID와 관련된 암호화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영상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니어스 액트가 미 상원에서 발의가 된 거였네요. 그리고 스테이블 액트가 하원에서 발의가 돼서 현재 스테이블 액트는 폐기가 됐고, 지니어스 액트만 발의가 돼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지니어스 액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니어스 액트는 2월 4일에 미국 상원 빌 해거티 의원에 의해서 발의가 됐고요. 일단 골자는 이렇습니다.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할 때 기관이 반드시 규제 당국의 허가를 득해 하고, 이를 통해서 무분별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방지하고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대부분 내용은 다들 아실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달러가 1대1로 준비금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100억 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고, 총 100억 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주 규제 당국의 감독만을 받아서 이제 누구나, 어떤 회사나 주 규제 당국만 있으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집중해 봐야 할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투명성 및 보고 의무인데요. 이 발행자가 정기적으로 준비금의 상태와 운영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규제 당국에 보고하고, 이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기 위한 이 세부 항목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니어스 액트와 이 KYC, 즉 사용자 실명 확인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지니어스 액트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도권 편입을 위한 법안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사용자 실명 확인, KYC죠. 그리고 거래 추적, 그리고 AML 보고 등 이러한 의무들이 필수 요소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자나 암호화폐 수탁기관은 반드시 은행 수준의 사용자 인증 절차를 요구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웹3는 결국 KYC의 벽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암호화폐로 결제하고 디지털 자산을 수탁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규제 당국의 KYC 요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미국은 암호화폐 비축제와 함께 실명 확인, 자금 추적, 거래소 등록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KYC 방식, 즉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이 KYC 방식으로는 이 웹3 시대를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사진을 찍고 문서를 업로드하고 이러한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입력을 하는 이런 행위들은 실질적으로 탈중앙화나 개인 지갑 기반의 사용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과 거부감을 유발을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미 당국의 규제 준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식이 반드시 대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해답은 결국 자기 주권형 신원, 즉 오늘 설명드리게 될 DID 기반의 리유저블한 KYC가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DID는 웹3 시대의 KYC 인프라가 될 수 있는데요.
즉, 한 번 발급된 KYC 증명서를 지갑에 보관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제로 널리지 프루프와 같은 이런 익명 기술을 통해서 특정 항목만을 제출을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사용자는 미국 시민이며 성인입니다. 이러한 정보만 검증을 하는 거죠. 그 외의 정보는 철저하게 개인이 관리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름이나 이런 생년월일들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겠죠. 즉, DID는 프라이버시 자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미 당국의 규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미국은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헌법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근본적으로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이러한 나라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런 빅테크 감시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시민 저항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기존의 KYC로는 미국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강화와 함께 자기 신원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DID는 단지 기술이 아니라 미국이 추구해온 자유의 연장선 상에 있는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DID와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우리는 늘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이 수십 개의 계정으로 로그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네이버나 구글, 인스타그램을 인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에 있는 사내 계정까지도 인증을 받고 있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나 운전면허증, 이러한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항상 누군가의 허락하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는 이런 카카오나 네이버, 그리고 구글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자 인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초의 가입 절차를 통해서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서버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때 인증을 요청을 하게 되고, 각 서비스들은 자신의 서버에 있는 개인정보를 찾아서 사용자를 검증을 하게 되고, 이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절차로 마무리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최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던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외에도 상당히 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관리 소홀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 이러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 블록체인이 나오고 웹3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아이디 로그인 인증 서비스는 여전히 중앙기관에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웹3의 모토는 이 탈중앙, 자기 주권을 이야기하며 외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신원 정보는 아직 중앙에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신원은 정부, 기업, 기관이 허락해야만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아이디만큼은 아직 웹2에 남겨진 마지막 유산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아이디 시스템이 결국 탈중앙화 될 때 웹3는 완성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원의 형태를 변화해온 과정을 살펴보면은 과거에는 실물 신분증이 전부였었죠.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그리고 학생증처럼 이러한 실물 기반의 신분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가 본격화되면서 중앙 서버 기반의 로그인이 등장을 했죠. 이후에 카카오나 네이버 등과 같은 이런 소셜 네트워크의 로그인으로 통합이 됐지만 여전히 신원은 중앙에 머물러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웹3는 이러한 구조에 새로운 요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내 신원을 내가 생성하고 내가 보관하고 내가 선택해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죠. 따라서 이 웹3는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신원을 통제하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되돌리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웹3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DID는 결국에는 나를 증명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DID, Decentralized ID는 중앙의 서버 없이도 나를 식별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식별자를 이야기합니다. 최초 발급기관이 사용자에게 개인정보를 발급을 하죠. 예를 들면 정부가 주민등록 정보를 개인에게 발급을 합니다. 이때 모든 정보는 블록체인에 기록이 될 수 있는 형태로 개인정보가 발급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에는 개인정보 자체가 저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개인에게 발급이 된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사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검증하고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때 사용자는 검증기관, 즉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 서비스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자신의 선택하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정보는 암호화가 되어 있고 블록체인에 의해 검증할 수 있는 정보 형태로 제출이 됩니다. 이때 검증기관은 사용자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서버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 정보가 맞는지를 검증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구조에서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형태는 절대 아닌 거죠. 그리고 더 완벽화된 DID는 이러한 발급기관에서 강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아이디를 생성하고 제어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의 시스템 핵심 구성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DID는 말 그대로 나를 식별하는 고유 ID 값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VC라고 하는 것은 발급 기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그림에서는 주민등록 번호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발급받은 증명서를 보관하는 나의 지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베리파이어는 내가 제시한 증명서를 검증하는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서비스 제공 기관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네 개의 주체가 전체 DID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키 플레이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초 이 VC, 즉 증명서는 지금은 대학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아까 그림에서 봤을 때는 정부로부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서 사용자는 자신의 지갑에 증명서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증명서는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정보는 나의 증명서를 검증할 수 있는 DID 도큐먼트가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온전히 나 자신이 나의 정보를 보관하고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C는 내가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할 때 해당 서비스 기관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증명서에 자신의 DID로 서명을 해서 향후에 서비스 제공 기관이 해당 증명서가 그 사람의 것이 맞는지를 증명을 하게 됩니다. 이 베리파이어는 두 가지 서명을 검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증명서가 발급된 곳에서, 즉 정부에서 발급된 게 맞는지를 검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VC를 제출한 사람이 진짜 소유자가 맞는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앞서서 제출자가 자신의 증명서를 제출할 때 자신의 DID로 서명을 했죠. 이때 서비스 제공자는 블록체인에 있는 제출자의 공개키를 통해서 해당 증명서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DID의, 즉 자기 주권 신원의 철학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즉 발급은 내가 요청을 하고, 저장은 내가 책임을 지고, 제출 여부도 내가 결정한다라는 셀프 서버린 아이덴티티의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신원의 통제권을 기업이나 정부에서 사용자에게 되돌리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DYD와 관련된 프로젝트와 해당 알트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의 완성도, 그리고 프로젝트의 인지도, 그리고 개발 현황,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규모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에 총 5가지의 암호화폐를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온톨로지라고 하는 암호화폐, 즉 중국 기반의 DID, 신용결합 인프라 서비스가 있는데요. 일단 온톨로지는 중국 기반의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신뢰 기반의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하면은 많은 신뢰를 갖지 못할 것 같아서 제외를 했고,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중국의 DID 서비스를 사용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킬트 프로토콜, 그리고 세 번째는 시빅, 그리고 네 번째는 독,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리곤 아이디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 사실 이러한 DID 암호화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 그만 하긴 합니다. 결국 탈중앙화된 신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테일하게 보면은 각 서비스마다 내세우는 장점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킬트 프로토콜은 독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인데요. 폴카닷 파라체인 기반으로 개발이 됐고, 크로스체인 신원 인증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VC, 즉 증명서 자체를 위임 방식으로 발급을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서비스로는 웹3 네임, 즉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 DID를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로 바꿔서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셜 KYC,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이런 상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KYC 서비스 등 이런 실선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신뢰받은 발급자와 DYD 기반의 KYC를 동시에 해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DID 코인 중에서도 발급과 검증의 신뢰에 집중된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더 자세한 정보는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코인크래프트 블로그에 더 디테일한 정보를 기재해 놨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빅입니다. 이 시빅은 무엇보다 미국에서 개발 중인 암호화폐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향후 지니어스 액트와 같은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집중해서 그리고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암호화폐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빅은 초창기 때부터 DYD와 이 KYC만을 내세운 그런 신원 솔루션으로서 D앱에 개발자가 직접 API를 통해서 제공을 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친화형 KYC와 이 DYD 사이에 이 현실적인 중간 지점을 노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독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입니다. 이 독은 DYD와 VC의 발급과 검증을 위한 SDK와 API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개인 사용자보다는 기업이나 기관용에 더 특화되어 있는 DID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 네트워크라고 하는 자체 블록체인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저렴하고 그리고 빠르고 DID 트랜잭션을 전용으로 하기 때문에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독은 B2B로 특화된 DID 인프라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학위 인증이나 HR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이러한 서비스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폴리곤 ID인데요. 폴리곤 ID는 이 폴리곤 블록체인 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D앱 서비스입니다. 유일하게 제로 널리지 프루프 기술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선택적 공개 인증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폴리곤 생태계에 많은 D앱들이 있는데 이러한 D앱들과 아이디 연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DID를 온체인 서비스 로그인과 DAO 참여 등으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엿보이고 있고요. 이것은 프라이버시와 통합성 그리고 현실 적용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잡겠다는 그러한 철학이 숨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DID 알트코인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DID는 단순한 로그인 도구가 아니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정의하고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부나 기업, 이 플랫폼이 하고 있는 통제를 넘어서 사용자 중심의 신원 주권을 실현하는 아주 강력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단순한 인증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시민권을 선언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에 회기 분기 시점 전까지 법안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안으로 빠르면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만 없다면 올해 7월이나 8월 사이에 규제가 통과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우리는 이 지니어스 법안 통과 시점을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는 전후 시점에 있어서 해당 암호화폐의 시세를 정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니어스 액트 법안 관련된 소식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